1968년 멕시코 사막. 그는 그날 세 명의 존재를 만납니다. 사람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날 도망친 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요. 이후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왜 돌아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인간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나는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인간이 아니면 도대체 뭘까? 때는 1968년 어느 날, 한 미국인 인류학 박사는 멕시코의 사막으로 이어지는 길 한가운데 자신이 주차해둔 차 주변에 있는 3명의 사람을 마주치게 됩니다. 박사는 그 사람들을 보고 분명 사람 같은데 어딘가 이상하고 기이한 모습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막무가내로 차를 태워달라고 요청했고, 박사는 그 상황이 요상하게 느껴졌죠. 마침 뒷좌석에 짐이 많아 태울 수 없다고 둘러대지만 운전을 천천히 해주면 자신들은 차 보닛과 트렁크에 앉아서 갈 수 있다면서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트렁크에 앉아 가겠다고요. 이쯤 되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무대뽀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걸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표정이었죠. 박사는 점점 이 기이한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실랑이를 벌이다 어떻게든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으나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싹한 순간이 다가옵니다. 3명 중 가장 정상처럼 보인 사람이 차를 밀어주자 시동이 걸렸고, 박사는 그 자리에서 냅다 도망쳐 나왔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 사람들은 뭐였을까요? 그리고 박사는 왜 두려워했을까요? 단지 기이하게 생겨서,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오늘 소개하는 책에는 이들을 맹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딘가 이상하죠? 갑자기 맹우라고 하니까요. 인간관계에서의 맹우를 표현하는 이 단어는 사실 인간이 아니면서 우리와 함께 섞여 사는 존재로 오늘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쉽게 만날 수가 없다고도 하죠. 오직 준비된 자만이 그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박사는 동시에 3명이나 만났던 거죠. 그는 몰랐습니다. 그날 만난 셋이 세상이 몇 번을 돌아도 다시 못 만날 존재들이란 걸요. 오늘 그 이유를 매우 재미있는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돈 후앙의 가르침 시리즈 중 초인 수업으로 정신세계사에서 2021년 2월 22일에 5세가 발행됩니다. 돈 후앙이라는 인물은 야키족 인디언 중 한 명으로 인디언들 사이에서 샤먼이었습니다. 즉 주술사였던 거죠. 저자인 카를로스 카스테나다는 연구를 목적으로 돈 후앙 밑에서 주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술로 맹우 3명을 동시에 불러냈던 걸까요? 인간이 아니면서 인간인 척 살아가는 그 기이하고 신비로운 존재들 말이죠. 돈 후앙이 말하길 그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먼저 와 있었는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아리송한 말의 저자는 스승인 돈 후앙에게 질문하죠. 더 먼저 와 있었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더 알 수 없는 말을 시전하는데 우리 인간이 언제나 이곳에 있었던 건 아니라네. 인간이 언제나 이 세계에 살았던 게 아니라는 사실은 어떻게 아나요? 그건 간단해. 우리 인간은 이 세계에 관해 거의 아는 게 없거든. 동물인 코요테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는데도 말이야. 코요테는 세계의 겉모습에 속는 일이 거의 없지.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진짜를 못 보고 있죠. 그럼 우린 어떻게 코요테들을 잡아 죽일 수 있습니까? 코요테들은 겉모습에 속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그토록 쉽게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죠? 우린 코요테를 죽일 수 있지. 코요테가 인간의 책략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야. 하지만 코요테가 덫에 걸려 죽으면 다른 코요테들 모두가 그 장소를 맴도는 동료의 죽음을 볼 수 있거든. 갑자기 귀신 이야기? 그래서 그 덫이 있던 장소는 피하고 심지어는 그 지역 전체를 피해 다니는 거야. 하지만 인간이 같은 인간이 죽은 장소에서 맴도는 죽음을 보는 일은 결코 없네. 즉 동물인 코요테가
이 세계에 대해 인간보다 훨씬 잘 알고 있으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음을 말하면서 인간은 이 세계에 먼저 존재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맹우라 불리는 그들이 인간보다 먼저 왔다는 걸 암시하죠. 혹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조용하던 강아지가 갑자기 짖는 경험 말이죠. 뭔가 왔다면서 월월. 그 강아지도 코요테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본 것일까요? 그런 맹우는 귀신이 되는 걸까요? 하지만 분명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아니면서 인간인 척 한다고 했었죠. 한편 미국과 멕시코에서 1960년대에 환각제로 쓰이는 물질이 불법이 아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인디언들의 샤먼들은 환각제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식을 고양시켰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면서 인간인 척 살아가는 맹우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환각제 이야기를 꺼낼까요? 사실 그 박사는 돈 후앙의 친구에게 환각제로 쓰이는 식물을 받게 되었고 환각제를 사용한 것입니다. 실제로 책에서도 살펴보면 저자가 겪은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증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 이 책의 비판적 요소라 할 수 있죠. 집단 환각을 한 것을 빼면 말이죠. 환각으로 인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 얼핏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 결과물은 매우 철학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원서는 71년에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는 책이기도 하죠. 과연 저자가 겪은 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그저 환각에 불과한 것인가 이걸 두고 말이죠. 책을 읽다 보면 이 맹우의 존재들 때문에 마치 판타지 같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뜻대로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고 하죠. 즉 저자가 환각제를 통해 만나게 된 그 맹우 3명은 자신의 내면이 됩니다. 자신이 무의식의 저편에 멀리 치워놨던 것들이 환각을 통해 드러나게 된 거죠.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기도 하고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어떤 사물에 대한 것일 수도 있죠. 한마디로 저자가 느끼는 모든 두려움들이 환각을 통해 실체로 드러났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말이죠. 우리가 생물학적 눈으로 보는 것은 모두 허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를 비유할 수도 있는데요. 진짜 실제는 감각 너머에 있고 눈이 아니라 정신의 눈으로 봐야 한다. 플라톤은 이를 말하기 위해 동굴 속에 있는 그림자를 비유합니다. 절대 뒤돌아볼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인간들이 있는 동굴에 사물들의 빛이 동굴 벽면에 비치면 인간들은 그 그림자를 사물 자체로 인식하죠. 그러나 그 그림자는 사실 그림자일 뿐 가짜이죠. 즉 허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현상일 뿐 저 너머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라고 하는 것이죠. 대체 뒤돌아볼 수 없는 인간이 어디... 즉 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살아서 체험하고 내면의 눈으로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을 간직하는데 저자는 환각제를 통해서 진짜 두려움을 현상으로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가짜인 세상에 진짜가 나타난 거죠. 잠시 이 환각제 이야기를 더 하자면 LSD란 물질이 되는데요. 마약과 비슷한 유입니다. 그냥 마약이잖아. 1960년대에는 이 물질을 연구하는 정신의학자가 매우 흔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진인 티모시 리어리, 리처드 엘퍼트 등은 이를 활용하여 의식 확장을 위한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리처드 엘퍼트는 이를 티벳 승려에게 먹여보기도 했고요. 이후 그는 환각제 없이도 의식 확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남다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이 시기에는 히피 문화와 뉴에이지 운동, 임지심리학의 발전 등이 맞물리게 되면서 약물을 통해 자아를 초월하고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다는 믿음이 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비틀즈가 인도로 영적 여행을 떠나기도 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하버드 연구진인 티모시 리어리의 실험에서 LSD를 복용한 사람 중 우리는 하나야.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 하며 실험 도중에 뛰쳐나간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튀였나? 진리를 발견했다는 확신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된 거죠. 한편 박사는 그 맹우들을 보고 두려워해서 도망을 쳤다고 했죠. 스승인 돈 후왕은 이 소리를 듣고 제자인 저자를 나무라게 됩니다. 만나기도 쉽지 않은 존재를 셋이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해서 도망쳤다며 말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뭔가를 원하게 되면 맹우들이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각제 없이도 말이죠. 저자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책에서도 맹우는 상황이 될 수도,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하죠. 저는 이것이 마음그릇을 시험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원한다고 했을 때 나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제가 긍정 확언을 미친 듯이 하고 100번 쓰기도 미친 듯이 했을 때 무수히 겪은 일입니다. 이때는 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았는데도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원하는 크기만큼 감정이 좋지 않게 되는 일들이 너무 자주 그리고 많이 생겼었죠. 그때마다 저에게 다가오는 반복적인 일들을 끊어낼 수 있을 때 제가 원하던 것을 비로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더 자세한 내용은 죽어도 컨티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즉 그 상황들이 이 책을 비유해 말하자면 맹우가 되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것은 두려움일지도 모르죠. 제 안에 가지고 있던 저의 무의식 저편에 꽁꽁 숨겨둔 그 무의식들이 현상으로 나온 것 말이죠. 이는 칼 융의 그림자 이론에도 비유가 가능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쉽게 말해 무의식 측면이죠. 그림자는 당사자가 지니기 싫은 자신의 측면을 억누른 것이 됩니다. 마치 제 책에서 주인공이 나이에 맞지 않게 담배를 피우는 것을 멋있다고 생각했으면서 나이가 든 뒤에 규범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을 그림자에 숨겼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상대방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주인공이 다니던 회사의 대표가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워댔죠. 이렇게 현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대표님이 저에겐 맹우였을까요? 본인이 두려워하거나 혹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을 꽁꽁 숨겨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미친 듯이 쓰면서도 한편으론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충돌이 빚어낸 결과가 아닐까요? 오늘 소개하는 책의 경우엔 그 충돌을 환각제를 통해 마주하게 되죠. 한편 티모시 리어리의 실험에서 LSD를 복용한 사람들은 결국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기도 했습니다. 즉 의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환각제를 복용하여 의식을 확장하면 더 나빠지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즉 저자는 맹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해서 도망치게 된 것은 의식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본인의 일부를 대면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죠. 돈 후왕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융의 심리학에서 그림자에 숨겨둔 그 두려움은 무엇인가? 거절당할까봐 입을 닫은 적이 있나요? 욕먹을까봐 진심을 말하지 못한 적이 있나요? 꿈을 말할 때마다 너 따위가 뭘 이란 생각이 올라오나요? 그게 바로 맹우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마음그릇을 넓힐 신호죠. 이런 두려움이 생각나는 것은 오히려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걷지 못한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테니까요. 그것을 극복하면서 경험하면 그것이 성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뻔히 보이는 것을 두려움을 이기는 거라며 달려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자처럼
뭔가 기이하고 이상하고 아리송해 보이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내가 직면한 두려움의 일종일지도 모릅니다. 회원 전용에서는 더 많은 내용을 들으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한 책 초인 수업은 인디언의 신비주의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핵심은 너무나 철학적이죠. 두려움을 뚫어내면 그 뒤에는 진짜 힘이 나온다. 돈 후왕은 말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자는 전사가 될 수 없다. 플라톤도 말하죠. 보는 자만이 진실에 다가설 수 있다. 즉 두려움을 마주하라는 겁니다. 칼융도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주하지 않은 그림자는 결국 당신의 삶을 지배한다. 그것을 이겨냈을 때 경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매우 성장해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책 속에서 말하는 맹우를 환각 없이도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감정의 폭발 속에서, 뜻밖의 사건 앞에서, 상처받은 누군가의 말 속에서 말이죠. 그런 순간순간들이 모두 자신을 성장시킬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인 카를로스는 당시엔 도망쳤지만 우리는 이를 알게 되었기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두려움을 느끼는 바로 그 지점, 그곳에 우리의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언제나 두려움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새벽 3시에 여러분의 두려움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